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오늘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밀양국 연구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한테 긴급하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떤 전화냐? 밀양국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그 문자 내용, 밀양국 연구소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었는데요. 문자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지 사장이었고 본인은 바지 사장이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하게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돼 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소환되기 전에 본인의 이름과 육성을 직접 공개한다는 전제로 스픽스 정계환 대표와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김 소장인데요. 여러분들께 최초로 우리 방송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한국연구소의 바지 사장으로 활동했던 분은 바로 김태열 소장입니다. 김태열 소장.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제로 수십 차례 명태균 관련 사안들을 밀양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 두 번째, 본인의 육성도 또한 공개하지 않겠다. 세 번째, 실명을 허락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에서 최초 보도가 나간 뒤에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실명과 목소리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원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명태균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김태열 소장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그 문자 내용 잠깐 띄워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전부터 작년 4월 30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정황들을 자료 정리해서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최모 씨한테 보여주고 다시 김영선 전 의원의 내용 증명 원본과 함께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2년 6월 2일 김영선 당선 이후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이제 본인은 그때부터는 일체 김영선 의원 명태균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명의대표로 있으면서 밀양국연구소의 온갖 채무를 혼자 감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당시에 아마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정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 사장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바다를 정말로 여러 차례 직접 뛰어들겠다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가야 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저에게 스픽스 대표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바지 사장이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전 대표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사정을 들어보니 검찰 소환이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 혹시라도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었고요. 그 전화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제가 아침 8시 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 소환 조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30분 정도 물었고 이 내용을 공개를 해도 되겠느냐. 오히려 본인은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마당에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얼굴은 공개하지 않지만 본인의 육성과 이름을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는 본인의 명확한 생각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급히 우리 회사의 이제 정당 기자 백경록 본부장이 함께 긴급하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난 한 서너 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자료 준비를 하고 또 김태열 소장과 함께 나눴던 얘기를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스픽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취재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만큼 취재원이 요구하는 내용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명태균의 인터뷰를 저희들이 총 2시간가량 보내드린 바가 있고 강희경 공익 제보자가 직접 스픽스 스튜디오에 나와서 최초로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자, 김영삼 공천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으며 명태균이 이를 어떻게 주변에 알려왔고 실제로 공천 과정의 여론조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천이라는 뒷거래를 통해서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태균 대표가 마지막 검찰 소환 조사 직전에 저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내용 여러분들께 최초로 알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명태균 대표 사건과 관련된 김태열 소장의 육성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고 없이 방송을 진행합니다만 2,400명이 저희들 방송 지금 봐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탱자님, 맥스님, 그리고 지에스님, 최강수님, 송진아님 모두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방송 봐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사전 예고 없이 긴급 편성한 탓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송 보시면 오늘 아마 오후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왜 출두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까지 돈을 제공한 사람을 김종인 위원장의 서울 광화문 오피스텔에 직접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이 사람이 독립군 자금을 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시점에 대선 여론조사가 한창 일때 명태균이 고령군수 출마 예정자인 배모씨를 직접 김종인 위원장에게 소개를 해주고 이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까지 오늘 김태열 소장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열 소장과 나눴던 이야기 왜 출석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배경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거는 뭐 때문에 출석하는 겁니까? 어제 조사하다가 이제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할 게 좀 방대하니까 검찰이 그 전에 그 선관위에 제출됐던 거를 보고 조사할 게 많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뭐 올 수 있겠느냐 조사를. 그래서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주말에 내가 시간 내겠다고 하니까 자기 토요일은 안 되고 뭐 일요일 날 올 수 있겠냐고 일요일 날 간다고 그랬습니다.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거죠. 제일 큰 게. 예. 그 1억 2천만 원씩 차용증 쓴 거는 맞죠? 예. 근데 이제 강희경 씨가 2억 2,700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고 왜냐하면은 돈을 현금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강희경 씨가 회계 처리하면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회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내가 일찍 모르니까. 한 사흘 정도 됐습니다. 김태열 소장에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자택과 사무실, 과거에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로 썼던 곳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하루 정도가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알아보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밀양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은 검찰청으로 직접 동행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검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주고 거기에 다운로드를 받도록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조사를 받으면서 자 자진해서 나는 출석해서 실제 진실을 다 밝히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출석 날짜가 언제냐라고 했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오늘 오전 10시 지금 현재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김태일 소장이 창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10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온종일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출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밝혀야 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압수수색이 2, 3일 전에 이루어졌고 오늘 검찰 출두를 통해서 실제로 밝혀야 할 내용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제공했다는 공천 뒷돈을 줬던 두 사람 배모 씨, 이모 씨입니다. 고령군수 후보와 대구시의원 후보 이모 씨가 각각 6천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 현금 6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강혜경 씨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자금은 2억 2,700이었다라고 했는데 김태일 소장이 받아왔던 돈 그리고 차용증을 써줬던 돈은 1억 2천이 아니라 실제로 각각 1억 2천, 2억 4천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13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2억 2,700만 원과 2억 4천, 1,300만 원 정도 나는 것은 현금으로 자금이 전달되면서 아마도 밀양국연구소에서 자금 담당을 하고 회계처리를 했던 강희경 씨가 현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수기로 기록해 놓는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일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한 1,300만 원 정도 있다. 중요한 것은 1억 2천, 1억 2천씩 도합 2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1억 2천만 원씩을 받았고 6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밀양국연구소에서 6천만 원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선거 비용, 보궐선거 보전 비용에서 6천만 원이 돌아갔다라는 걸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돌려받은 돈만큼 뒷돈으로 줬다 또는 차용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모두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이 공천을 노리고 뒷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명확한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가서 김태열 소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미 자료까지 제공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소환조사 되기 전에 인터뷰에 응했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어떤 사항인지 직접 김태일 소장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김명선이가 조사받으면서 회계는 다 강행이 횡령으로 다 진술했고 판고인으로 명태균이는 미래한국연구소 내게 아니 나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진술해 해놓고 그래서 강행이가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강행이는 횡령범으로 완전 몰려있고 모든 연구소 문자는 소장님이 다 책임 있는 걸로 다 이렇게 진술돼가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강행희 씨가 조사를 다 하고 자료도 다 검찰에 제공하고 했는데 끝까지 강행희를 사기로 고소하고 하다 보니까 강행희가 그래 나 고소 잘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선이 확대된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실명이 다 나오고 이래 했는데 참 이게 숨길 수가 있겠냐. 있는 그대로 나도 다음에 검찰에서 만약에 조사를 오라 그러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분 듣고 있고 내일 다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방송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자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말맞추기를 통해서 1억 2천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 이것은 차용에 의한 돈거래였다라고 했던 것이 금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보도가 되니까 다시 배모 씨, 이모 씨가 밀양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을 대구로 불러서 야 원래 이거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만 주고받은 걸로 하자고 최근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유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실제 돈이 2억 4천만 원 현금으로 전달이 된 데다가 검찰에서 이미 본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극단적 결심을 한 상태에서 실제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바지 사장인 자신에게 법적 책임을 모두 묻고 있는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에게 절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 실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미 검찰에는 본인이 받았던 현금 2억 4천만 원의 내역을 상세히 날짜별로 기록해서 넘겨준 상태인데 이것을 한번 무마시켜 보겠다고 돈을 제공했던 고령군수 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후보 이모 씨. 이모 씨는 지금 현재 대구 한 구의 대구 9개 구군 중에 한 구의 민주평통 지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말 맞추기를 통해서 명태균에게 제공했던 2억 4천을 1억 2천으로 줄여서 한번 마지막까지 말 맞추기를 시도한 장면, 거기에 대한 이제 녹취 내용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김태열 소장이 약간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다 쓰였지 않습니까? 청구서가 3억 7,500 정도 갔는데 한 푼도 못 받았고 이것을 김영선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으로 되돌려줬다고 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던 이 배모 씨와 이모 씨의 자금, 그 외에도 다수의 자금 제공자들이 드러나는데요. 그 자금 제공자들이 제공했던 이 자금 때문에 배모 씨 군수후보를 김종인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직접 김태열 소장과 명태균과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배모 씨가 함께 만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해 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 이 김태열 소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녹음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자금이 결국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고 그 과정에서 선대위에서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종인 위원장에게 다음에 군수 나올 사람이니까 이 사람 좀 잘 봐줘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이 자금을 대주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까지 명태균이 했다는 것을 김태열 소장이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도 김종인 위원장 소개시켜줬죠. 저 만나게 해줬다 김종인 위원장을. 예, 그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강화문에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경북의 발기살기 회장이고 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그때 그 광화문에 그럼 갔습니까? 아니 같이 안 갖고 가서 여론조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까지 했습니까? 대선 전에. 예. 그건 근데 소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 내가 같이 명태현이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 당시에는 그 대선 전이니까 내가 같이 갔죠.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김종인 위원장 계신 그다음 명태균 소장님 요런 세 사람이 들어갔네요. 예. 그래 들어가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명태균이? 그래가지고 대기실에서 하고는 있었고 명태균이가 혼자 또 안에 또 룸으로 다시 둘이 들어가셔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이분들이 지칭하면서 예 회장님이 참 많이 도와주신다고. 많이 도와준다는 건 대선 과정에 아니 여론조사 과정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독립자금 낸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독립자금 낸다고. 이제 독립자금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분자금을 댄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제 배모 씨가 1억 2천만 원 현금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밀양공연구소가 쓰고 그 공표조사 의뢰는 P&R을 통해서 각 언론사에서 그대로 발표를 하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밀양공연구소가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결국에는 배모 씨, 이모 씨. 그래서 배 씨는 군수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까지 가서 인사를 나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까지만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김태일 소장이 목격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까지이고 배모 씨가 실제로 아크로비스타까지 방문해서 윤석열 후보 부부 중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제가 전원 받기로는 본인이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던 과정이어서 명태균 대표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뒤에 차로 창원까지 내려가면서 그 차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자, 배모 씨는 군수 후보 조금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는 것은 전원으로 저도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김태일 소장을 통해서는 결국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이 사람을 알인을 지켜주고 이 사람이 독립군 자금을 대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 명태균이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서 대선 캠프에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나는 몰랐다, 공짜인지 아닌지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바가 있다. 물론 그 들었다는 것이 인지를 어느 정도 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 명태균이 군수 후보인 백 씨를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고 이 사람이 독립군 자금을 대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정도라면 여러분,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 내용을 오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명의 대표는 저희들에게 공개를 하고 조사받으러 들어갔느냐, 검찰이 이 내용 확실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이것을 이미 스픽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나면 빼박이 되든 아니면은 은폐가 되든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공개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댓글로 올려주신 분은 정말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정보 양이 많다. 또 언론사의 취재 내용도 많고, 그리고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작당을 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로 추적하면 할수록 황당무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자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댔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대통령 부부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비용에 반영도 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하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진실에 대해서 접근할 만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 명태균은 대선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계속 덮이고 있다, 또는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언을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반드시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쓰였으며 그 대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언론이 양해를 하거나 언론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 주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 불법 자금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고, 여론조사 비용이 공짜 여론조사로 이어졌고, 그 공짜 여론조사가 범법 행위가 되었고,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그 81개의 여론조사 과정, 공표 여론조사를 언론사의 이름으로 다 올립니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유수 언론사가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돈을 내고 여론조사한 것처럼 81차례에 걸쳐서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여론을 왜곡했던 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이것을 마치 언론사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여론조사한 것처럼 대중에게,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공표를 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걸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무려 81차례에 걸쳐 8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고, 언론은 이것을 58번을 공표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던 그 배우의 인물이 명태균인데, 명태균은 누구 돈을 가지고 했느냐? 결국 지금 나왔던 배모 씨, 이모 씨, 그리고 홍 시장의 측근인 또 박모 씨, 그리고 시엇 일보라고 하는 그 언론사 사장,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게 이 정도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나 활동비로 쓰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라는 부분은 어떤 언론도 진보든 보수든 물러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진실에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신용환 씨라고 대선 캠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그분이, 자,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는 대통령 당선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도까지는 명태균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은, 자료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신용환 씨도 직접 받고, 자, 내일이 대선인데 오늘 3월 8일 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무선 RDD 방식으로 무려 5,000 샘플이 추출된 건데요. 5,016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언론사가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회사가 1,000샘플 정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5,000샘플까지 돌려서 전화를 무려 14만 통을 하고 그중에서 5,000샘플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대선 캠프에서 직접 봤다는 겁니다. 이게 면밀조사하고 비공개 공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이게 3억 7,500만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이걸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이 내용을 대선 캠프에서 전략 단위에서 봤다고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용환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봉지욱 기자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캠프에서 활용한 적도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거짓말 아니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2022년 3월 8일 대선 하루 전에 이루어졌던 면밀조사 5,000샘플, 5,000명에게 응답을 구한 겁니다. 그 내용을 대선 캠프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오전 10시에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3억 7,500만 원치 여론조사 한 거를 대선 캠프가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명태균은 보고하러 가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이 보고서가 대선 캠프에 활동을 했던, 전략 단위에서 활동을 했던 그분의 노트북에서 어떻게 이게 나와서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느냐는 겁니다. 결국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 국민의힘 입당 이전, 국민의힘 입당을 했던 2021년 7월 30일 이후에는 대선 후보로서 여론조사를 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2022년 3월 9일 이전인 3월 8일까지 이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이 3억 7,500만 원은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지불하지 않은 비용이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 과정에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그 비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알아서 보고서 가져와서 보고한 사람, 계약하지 않았으면 그 보고한 사람이 문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81회 81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그냥 공짜로 명태균이 그냥 자기 돈 들여서 3억 7,500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준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대답을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저희들은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서 파보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안의 핵심적인 요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했고 그 돈은 3억 7,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법적 책임입니다. 두 번째, 그 공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2021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권을 명태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힘으로 따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두 번째 반드시 규명해야 할 진실과 법적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는 순 거짓말쟁이 6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이것이 알고 보니까 현금으로 2억 4천만 원이 무려 제공되었고 돌려받은 것은 1억 2천밖에 되지 않았다. 이 자금이 공천의 뒷돈이었고 왜 제공되었으며 또 그들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과 함께 밝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이권사업 또는 국가정책사업과 관련된 지금 명태균의 이야기 언론들이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파헤쳐서 어떤 부분에 개입이 됐는지 누구가가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가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제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긴급방송을 통해서 김태일 소장이 소환조사 직전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의 신경과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줬는데 왜 이분이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줬는지 문자 보내주신 것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하고 그 문자를 보시고 나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심경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보내놓은 문자입니다. 자, 김태일 소장이 저에게 대선 전부터 작년 4월 30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정황들을 정리해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그리고 최땡땡 보좌관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강혜경 씨 자료까지 첨부해서 어제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압수수색할 때 같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제출을 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이후 김영선이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서 채무와 법적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를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6개월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은 바지 사장이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전 대표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이유는 오늘 검찰 수사를 받고 본인이 인신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자, 이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름과 육성을 공개도 무방하다. 국민일보도 일부 보도했고 다른 언론에도 일부 보도했는데 스픽스에서 최초로 본인의 육성과 이름이 공개되도록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있었는지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일 소장이 오늘 출석 직전에 10시에 출석을 했는데 마지막 저와 통화했던 시간은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녹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태열 소장은 지금 현재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직접 한번 어떤 바람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지 지금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억울하게 경제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고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걸 그냥 내가 모든 사실 드러나고 그래도 최소한의 아직 사장이었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모든 행위들은 자기들이 다 적용해놓고 아직 사장으로 했다면 그걸로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조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긴급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밀양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취재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접촉을 했지만 최초로 본인의 육성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 왜 이것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줘야 하는지 본인의 신경을 담은 최초 고백을 실명과 그리고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확보한 정보를 빨리 전달해주고 오늘 편집 과정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육성 녹음의 자막도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의 확보한 내용 하나하나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요일 오전 준비를 통해서 오후 1시 15분부터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9,000분의 동시 접속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하나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아님, 상록수님, 쫑아님, 사문진님, 그리고 최강한량님, 플레이엄님, 다른노래님, 박상준님 고맙습니다. 김초원님도 감사드리고요. 박실장님, 턴턴이님, 꼬댕이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엔님, 예, 저희들께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석봉님 고맙습니다. 상록수님 그리고 여기로님께서는 서빅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비록 작은 언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정보를 전해드리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지역에서 공천을 노리고 뒷돈을 주는 사람들 돈을 수억 원을 모아서 그것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꾸미고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듣기에 바쁘고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검에 우수한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여전히 명태균은 소환도 하지 않고 김영선은 소재 파악도 검찰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책임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명태균과 김영선 여사,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 진실을 밝히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유튜버 일개 언론이 나서서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뛰면서 해야 됩니까? 제보자들은 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큰 언론에 가면 1시간 해봐야 10분도 안 틀어주고 1분도 안 틀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쓰고 있는 이 언론 믿을 수 없다고 차라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직접 얘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치판 개판이고 언론은 진실을 향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만들어주지 못하고 유튜버가 직접 취재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모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픽스는 오늘 비록 내용이 구성이 탄탄하지 못하고 자막도 부족하고 설명도 조금 덜 되지만 그러나 진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들 공익제보자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준하는 진실의 폭로자들 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칭찬 제가 여러분들께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다운 길님 고맙습니다. 하늘소님 고맙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달려가고요. 남은 오후 시간 열심히 보내주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해외,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베트남, 그리고 뉴질랜드, 독일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국가에서 이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실의 수호자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믿고 손잡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